자,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지금 김건희가 어떤 형태로든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그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쌩을 깠다고 하거든요. 네, 관련된 대단해.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야. 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작년 상반기에 김건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는데요. A4 용지 100쪽 정도 분량이고 질문은 1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아직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 검찰이 언제부터 있는 것 같아? 쌩까도 내버려 두는 검찰이었어? 체포 안 하나? 야, 이 아니, 정도면 체포해야 되는데. 손편지는 그렇게 잘 쓰면서 야. 왜 진술서는 안 썼대? 피의자 신분이에요, 지금 김건희가. 근데 와. 1차에는 별로 야, 참고인들 압수수색도 하는 무지막지한 검찰이 피의자를 피의자한테는 서면 질의했는데 쌩까니까 어머 쌩까셨어요. 한번 더.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러면서 야. 그냥 이걸 넘겼다는 거죠. 이래놓고 무슨 이원석 검찰총장 무슨?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검찰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이제 이번에 윤석열 탄핵 130만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탄핵 청문회를 정청래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은순과 김건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본인은 만일에 뭐라 그래도 불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안 와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임기 안에는. 하지만 김건희와 최은수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면 와야 됩니다. 안 오면 강제 구인할 수 있어요. 좋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지 말라고 추경호는 막 그러는데, 니들이 뭔데 하지 말라고 법에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법사위가 이렇게 권한이 막강한지를 몰랐어. 그리고 첫 번째 청문회는 최상명 승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서 추진이 되고, 그때 이제 김건희하고 최은순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핵심 증인이 아니라 사실상 핵심 주범이지. 그렇죠. 윤석열 탄핵에 관련한 거면 사실상 윤석열은 바보고 모질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고 이 모든 국정농단의 배후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탄핵 청원 130만 넘은 거 거기에도 그 탄핵 사유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 요거는 이제 김건희하고 최은순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할 것이다. 그래서 참 법사위원장 하나 잘 뽑아놓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검찰 관련해갖고 검사 탄핵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쪽 애들의 논리가 매우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변호인을 하고 있던 최지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배우 아니에요. 아저씨입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재임 기간의 소환이나 이런 거는 너무 그런 유례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유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디올백 관련해서도 뇌물이 아니고 거기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던 거고 직원들이 쇼핑백에 보고 서류를 넣고 기다리는 거다. 이런 개소리들을 이 최지우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네. 보시죠. 검찰이 김건희 측에 소환 조사나 제3의 장소 대면 조사 또는 서면 조사 방식 중 어떤 게 좋냐고 물었는데 김건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소환이나 이런 건 유례도 없기 때문에 약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받은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들은 민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 수준이었어. 아니
영부인이 뭐 소환이나 이런 거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영부인이 디얼백 받은 모습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힌 게 이례적인 유례가 거지. 없죠. 유례가 예. 없는 거지. 유례가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 뭐야 김건희가 그 결단을 하면 출석할 수도 있대. 진짜. 그래서 와, 진짜 김건희는 법 위에 있어. 진짜 결단을 하면 출석할 수가 있대. 아니 결단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 난다 진짜. 그래서 이 최지호 변호사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진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김건희 변호사라고 돼 있죠. 여기에 딱 MBC에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M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론에 그거를 하기 시작, 여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최지우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실 행정관. 법률 비서관 겸 행정관이었어요. 행정관이었고 제천 단양에 출마도 했었고. 그러니까 행정관을 하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해서 똑 떨어졌죠. 제천이 낳은 정말 인재 중에 인재였는데 뭐 제천 바닥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운동도 잘했는데 원래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건대를 갔대요. 그래서 없었나 보네. 예? 돈이 없으니까 건대가 더 비쌀 텐데 서울대. 아, 장학금 타려고 갔다는 거지. 서울대는 장학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나와갖고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지금 검사가 된 거고. 근데 중퇴했어. 응? 왜 장학금 받는 학교를 졸업을 다 안 하고 중퇴했지? 아니, 뭐 이제 자기, 의지가 컸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연수원 다니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 이번에 법률비서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법률팀장, 네. 그다음에 선거 때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네거티브 검증단 팀장, 그다음에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3년에 국회의원 선거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 선거구 출마를 위해서 사직.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의 신복이자 법정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래 전부터. 지금은 김건희의 변호사.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양문석 의원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가방에서 털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 미래라고 하는 그 법무법인에서 일을 같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겸직이 공무원이 겸직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상의 겸직을 했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자료 제출이 일어나면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기존에 이제 KTV 있잖아요. 정책방송 KTV. 거기에서 쓴 영상을 갖다 썼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진사이다나 그다음에 우리 어쩌라제를 비롯한 이 진보 유튜버들을 일종의 이제 유튜버에 신고를 해갖고 수익 정지를 매기고 심지어 몇몇 유튜버 건진사이다 아까 어쩌라 이런 분들은 고발까지 했어요. 그 고발인으로 이 사람이 최지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사실상 행정관으로 있을 때 이 짓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겸직이기도 하고 사실상 행정관이 민간 유튜브 방송업자를 사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진사이다 통해 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이외에도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이나 그 일반 방송들을 모니터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한 법무법인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조만간 조사와 자료 제출 이후에 국감에서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도 얼마 안 남은 거야,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 사람이 김건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겸직 의무
위반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해관계 충돌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대로 안 놔둡니다. 저는 고발 안 당했어요. 다행스럽게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건진사이다나 여기 그 고발 당해가지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측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그 EBS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방송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KTV 방송 화면을 갖다 썼다는 이유로 유튜버들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 고발하는 행위를 한 자체가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 행위다라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현재 제기한다고 건진사이다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 기사는 약간 다릅니다. 네, KTV가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한 영상이 총 47건인데요. 이 중 38건이 김건희 관련 영상이고 9건이 윤석열 관련 영상입니다. 이에 대해 이은우 KTV 원장은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고 김건희 관련 영상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많기 때문에 삭제 요청한 영상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양문석 의원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이윤우 KTV 원장한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현행 저작권법이 있다. 근데 어떻게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이거를 유튜버들을 고소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 말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단순 자료 사용이기는 한데 근데 저작권 위반 사례래.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그 공적으로 만드는 뉴스나 이런 거를 왜 풀어? 왜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게 진짜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생각이 됐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렇죠. 범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고소한 사람이 최주 변호사다.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이런 건 단군 이래 처음이다.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어떤 정부가 KTV 자료 화면을 썼다고 고소를 하냐. 그 정부 화면이잖아. 정부가 세금 내서 만든 거잖아. 정책 TV라고 니들이 국가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만든 방송국이고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보라고 뿌린 거 아니야. 그래놓고 그걸 저작권을 걸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웃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거기는 진짜.